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진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갑자기 던져주셔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오신 메시아가 구약 전체에 이렇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오셨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게 하셨는데 허락하신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3년만 혹은 3년 반만 공생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이 3년을 가지고서 그 목표를 달성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세대 혹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이 서정 포럼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팬데믹 이 시대,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과 또 팬데믹 이것이 급속도로 진행하게 되는 그 초연결 시대,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연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를 진행해 왔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대상들이 혹은 또 차세대들이 또 선교지 영혼들이 이전의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 연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거의 50대, 60대,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도 그렇고 또 시대, 우리보다 어렸던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대와 세대를 여는 열쇠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열쇠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또 디지털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초연기라는 통해서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세 변화 혹은 기술 혁명은 분명히 그 선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미나 영역이나 또 그 다음에 방법, 심지어는 내용에 대한 것까지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릴 때에 이런 범위부터 내용까지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질문을 가지고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산업혁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뭐냐? 예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대로 1, 2, 3, 4차 산업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라이프 윈터, 그 다음에 또 론 보햄, 라이프 윈터는 이제 제3의 물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1, 2, 3차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론 보햄이 제4의 물결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디지털 원주민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디지털 원주민 시대,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리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자, 4차 산업이 결국 선교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거는 거대한 선교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동안 이틀 동안에 혹은 또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연구를 하시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어떤 선교의 변화의 시대에 스마트한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로, 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런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 혁신적인 기술도 사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연결인데 관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한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산하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신기술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약간 미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실험적인 것을 하나 여러분 계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인프라가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미적미적했습니다. 그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눈에 보이는 띄는 변화는 바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전부 눈 시선은 다른 곳입니다. 자, 2019년하고 2020년 뭐 여러분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뭐 그냥 아주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뭔가 저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깜깜한 듯 했는데 이게 한 해 만에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하고 그래도 뭔가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일상이 이제는 너무 새롭지 않고 적응된 일상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챌린지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코로나 난 이후에 이것은 이제 제가 한 것이기보다는 이미 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미 왔다 하고 선포했던 슈밥이 The Great Reset이라는 것을 이렇게 책을 냈는데 거기에 맞춰 제가 이제 약간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확장되는 게 있고 축소되는 게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운데에서 그럼 저는 집에 좀 많이 갇혀 있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사회 가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밖에 많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은 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공간을 우리 선교관에 조그만 이제 그 방 3개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만 공간을 제 방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중국 프로젝터 12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휴대용 모니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제 노트북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을 뭐로 했냐 도화지 2장 사가지고 전지 2개 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지금 제 방에서 제가 이제 화면들 띄워놓고 여러 가지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통해서 있지만 이상하게 저 중앙아시아에서도 저에게 뭐 강의해달라고 또 필리핀에서 우리 현지 지도들하고 선교사들이 뭔가 이렇게 저 코스를 하고 있는데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던 그 기회들이 열린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이것이 연결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저는 그때 아마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미지미직한데 뭔가 팬데믹 확 오니까 그때부터 카이스트에서 어느 교수가 그래도 우리 학교는 제가 앞서가는 학교니까 우리가 좀 사이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듭시다. 몇 년부터 해도 안 됐는데 팬데믹 딱 3월 10일에 그 전 세계 팬데믹 11일에 작년에 선포되자마자 그게 오자마자 바로 1, 2주 만에 모든 학교 딱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어떤 연결성,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이것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 아닌가. 자, 일반 사람들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다 재택근무합니다. 연결성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거 아니면 우리 죽는다. 그룹이 죽는다 때문에 막 그냥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그다음에 배달일 이런 것들을 아주 혁신을 이렇게 가면서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 쿠팡이 세계적인 지금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자, 그런데 연결만 되느냐? 문제가 뭐냐면은 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다 연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보면 개인주의, 고립화, 이동제한, 국경 폐쇄, 심지어 백신까지도 특정 10%에 되는 그 국가들이 전 세계 백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WHO 그 회장이 개탄한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한국교회 지금 선교적 사명, 또 세계 선교 지속성 확보. 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령화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 중간 연령 지금 54세, 55세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보시면은 50대도 별로 교회에서 큰 지도력을 발휘 못합니다. 은퇴 얼마 남지 않은 60대 다 말씀하시고 40대는 젊은 척에 속합니다. 자, 이러면은 세계 선교는 우리가 하다가 늙어서 못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이 세상의 어떤 시대에도 선교는 지속되게 하시는데 지속될 때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는 어차피 미국은 90년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2000년대 들어가면 우리 미국 선교사들 대거 은퇴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우리 부산에서 선교 횃불
또 선교, 한국 이런 데 강사들 와가지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저개발 국가에서 초연결 현상이 너무나 긴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대륙, 사실 초연결 현상 제일 급속도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 바로 생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자, 이것을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이거 보시면 아시는 분 있겠죠? 우간다가 와칸다가 뭡니까? 블랙팬더, 와칸다 포에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뭡니까? 슈퍼히어로들과 싸우다가 다쳤거든요. 미국 이런 데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걱정 마라 하고 이렇게 쫙 가는데 와칸다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해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체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매체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바로 아메리카에서 성장률이 이랬는데, 아프리카 성장률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메리카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훨씬 앞서요. 자, 이것은 이제 2021년 제가 리포트를 본 것인데, 인터넷 연결성 이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요 가운데 부분,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아시아 쪽에 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초연결 현상, 이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 같은데, 또 동남아시아, 세계만입니다. 여러분, 현금 거래가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소말리아에서 독립한 소말리입니다. 시에라리온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건너뛰기식 도약으로. 앞서 나간 국가들이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 그냥 키지고만 턱턱 설치하면 되는 이런 기술을 하겠다. 사실 여러분, 모바일 통화가 제일 많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십니까? 자, 2018년에 우리 KT가 르완다에다가 LT망을 깔았습니다. 놀랍게도 98% LT 커버리지입니다. 미국도 제가 보면 3G도 안 되는 데 많아요. 우리 한국도 좀 이렇게 어색한 데 가면은 3G 겨우 됩니다. 근데 르완다는 98%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르완다에서 신문에서 크게 떠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다 5G 돼가는데 우리 이 LTE에 갇혀가지고 이게 지금 큰일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KT가 2038년까지 독점을 한 것입니다. KT가 5G 안 깔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화웨이가 탁 이렇게 잘려나가니까 어디 가냐?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미국에서 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넌 없이 5G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가 제일 빨리 나가는 이 국가가 갑자기 뒤로 쳐지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자, 필연적이고 생존적인 요구 때문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새로운 거 하나 하려면은 규제, 뭐 이거 2m 시스템 갈고 장비 다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만 혹은 장관만 위해서 하면 금방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이 힘들면 여기 통신하시는 분 가서 이렇게 주머니 좀 찔러주시면 금방 또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런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은 2035년까지 교육 전 세계에 연결된 것입니다. 대학 강좌 80%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근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밝은 것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초연결 시대 차세대, 이 차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거 있어요. 바로 이제 뭐 4C 이렇게 이야기, 연결, 제어, 협, 창조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삶이 연결돼서 이제 디지털 가상 세계가 생기는데 분명해서 이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냐, 거짓말 아니냐. 그런데 어떤 의미 현실 세계의 확장입니다. 또 현실 세계의 거울입니다.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대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했던 거 거기서 막 할 수 있는데 슈퍼히어로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뭐 그 집에 앉아 있는 그냥 그 사회에서 루즈 같지만 그 안에서는 뭐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그냥 이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현실 세계에 대한 초월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 그러면 아이들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뭐 거기서 뭐 하냐? 시간 낭비다. 아닙니다. 이 안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초월적인 공간인데 이상하게 어제 우리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초월성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초월적인 공간인데 여기는 영적인 공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화, 돈, 이게 가장 이 세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이 세계에 빠져 있는데 막 연결되는 듯한데 결국 단절. 초연결 현상이 엮이는 게 뭐냐? 세속화로 나가고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자, 미디어가 중독성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차세대들이 다 좀 도망갑니다. 자, 지금 세상에 미디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억지로 뭐 저기 구글 주커버그나 또 저기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금식한다고 좀 시작하고 가서 이거는 정말 일상생활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생활입니다. 저도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중독성 있다 이것보다도 미디어는 그냥 삶의 그냥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것이냐? 분명해서 많은 컨텐츠들이 같이 창출도 합니다. 동시에 같이 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더 그래서 인본주의 마모니즘 이것이 일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키니먼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 그래서 믿음이 주변으로 몰려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 하나로 세속화에 대항에 빠져드는 그런 시대.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런 시대인데 여기서 지금 무엇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 안에서 지금 차세대 살리는 여기에만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차세대들 어디에 많이 몰려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중간 연령, 그러니까 제일 나이 어린 사람들, 제일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온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몇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선교가 이상하게 인구 통계학을 접근하지 않고 꼭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개념을 해놓고 가다 보니까 사실 선교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혹은 경작해야 될 필드가 있고 씨를 뿌리는 필드가 있고 하비스트 해야 될 필드가 있는데 하비스트 해야 될 필드는 무조건 제쳐놓고 앞에 경작하는 데만 가다 땅 파다가 추방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하비스트 해야 될 때는 어떠냐? 선교사 다 늙어가지고 아프리카, 필리핀, 남미 이런 데 선교사님들이 중간 연령이 60세 넘었습니다. 우간다 16세 중간 연령입니다. 인구 절반이 16세 이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중간 연령이 18세입니다. 로잔 대회 1989년 2차 로잔 대회 14차 창문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그런 동안에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세대들은 선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큰 영향을 못 받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남자아이들은 거리에서 남자가 되는 걸 배웁니다. 알코올, 폭력, 성폭행, 마약 아프리카 마약값이 얼마나 싼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 좀 자유로운 여기에 지금 그럼 우리가 바톤을 어떻게 넘겨줘야 될 것이냐 할 때 이런 지역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륙별 중간연을 보시면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의 절반이 18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부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70년에 전 세계 10명 중에 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2000년 되니까 전 세계 5명 중에 아프리카 사람이 한 사람 2010년 3차 로잔 대회 때 전 세계 아프리카 신자, 전 세계 신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하면 무슨 선교사 보냅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상을 보면은 완전히 거기에 있는 기독교는 전통 종교 주술과 혼합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프리칸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단, 3단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조상이 하나님, 우리가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 이 가르치는 것이 많은 자유원 아프리카 저기 신자들 중에서 특히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자유원 소속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세계 인구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 죄송합니다. 예. 뭐 넘어가죠. 분명한 것은 2050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25%입니다. 1950년에는 9.2%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프리카에 54개, 55개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50년까지 26개 국가 인구가 배가가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국가들이 있죠.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종교별로 인구 분포 현황을 쭉 보는데, 보시면은 2060년 되면은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중간 연령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출산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기독교 전 세계 인구 평균이 30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출산율, 자, 기독교화된 국가들이 이상하게 애를 안 낳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도 열심히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사회가 우리 한국도 출산이 세계 제1위가 뒤로 말입니다. 된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것도 2006명 이것도 아프리카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중간 연령이 1975년 20세 넘어갔거든요. 이때 어린 청소년, 청년 사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20대 이때. 자, 그 다음에 30세가 넘어가면 1996년입니다. 그때에 해외 선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40대 딱 되니까 2014년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그때 KWM이 발표한 거 선교사 증가율 0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은 지금 10대, 20대에 있는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20대 이하 국가들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인구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전략적으로 선교를 집중해야 된다. 전령 국가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도시화가 빨리 일어나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곳곳마다 타운십, 판잣집들, 양철집들. 근데 그 안에서 또 막 그냥 많은 사건들이 나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그 타운십 안에 기독교들이 부흥하는데 많은 경우에 거기에 나이지리아에서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 데서 온 거짓 선지자들 막 집회해가지고 마지막에 되면 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들 믿음 분량대로. 그리고 그가 앞날 전까지 오늘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헌금을 뭐 빌렸으라 가져라 해놓고 딱 마지막 날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돈 못 버는 사람 돈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갔거든요. 텐트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난민 이스라엘 난민 절반이 18세 이하입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아닐까 그러니까 앙골라에서 우리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KBM 케이스가 있습니다. 앙골라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3,000명 이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학교도 하고 교회도 했는데 그 교회가 성장이 되어가지고 모잠비크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모잠비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 20대거든요. 선교사 하다가 또 우리 파송했던 그 선교사는 또 이 교회 모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또 제자들하고 또 합류해가지고 모잠비크에서 또 교회들 개척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우간다 쪽으로 난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할 건데 여기 자랐던 그 사회자들이 같이 또 우간다 난민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차세대 대상 선교 사역 이걸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에 만약에 어떤 모델이 있느냐? 이 모델 여기서 다가올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다윗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 16장 13절 숨을 탈 줄 알고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앞으로 제자 사역 할 때 요런 분명한 카테고리 가지고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또 보면은 저기 슈박이 말하는 네 가지 진영 이거하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핀란드에서 4C 교육 여기에도 지금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여기에도 같이 이게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 자기 분야 십자가 지는 자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요 네 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 분명하면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바로 연결된 제자, 연결하는 제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은 비행이고 도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낸다면 자 이런 가운데서 실험적 시도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이 공간에는 조금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3차원 플랫폼에 복음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원거리 정보 전달하는 방법은 뭐 모스 시대 때 이거는 저기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1차원적으로 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90년대 하이텔 뭐 천리안 이렇게 나왔죠. 문자 텍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이게 글자를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좀 약간 전달 방식 1차원입니다. 그러다가
이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1989년, 90년 이 월드 와이드웹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2차원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은 제한된 평면에 같이 있는 됩니다. 지금 우리 차세력이 갖추고 있는 것이 원할까요? 자, 사실 이제 화상회의 이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저 캠페인에서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신학교육 네트워크 하면서 우리가 50명의 전 세계 신학교육 한 분들이 그중에 절반을 본부에 모으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그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발제자들과 예비 포럼을 하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모텔 하나 빌리고 1박 2일 그래서 제가 우리 김종국 선생님 본부장 계시고 제가 이제 연구장 할 텐데 저기 모의 그 포럼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모텔 빌려가지고 모텔 빌려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살면 좋겠다고. 예, 모텔 빌려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모두 우리가 지역장들이 연구 코드들이 또 심지어 노회 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 한 100명이 우리 거에 앉아있고 우리 지역부에 있는 지역장들 연결해가지고 화상으로 하면서 바로 대면과 화상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하면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요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고 심지어 우리가 1시간 혹은 1시간 반 지역장 회의를 하는데 안 되니까 처음부터 룰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발언 시간이 총 3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이렇게 영상 회의를 하는데 자 거기 딱딱 붙어있는데 이건 어떤 느낌입니까? 타일에다가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어떤 말 자 온라인 기도회도 하는데 물론 이제 들어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왜 화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화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 나온 게 뭐냐면 Zoom fatigue라는 말이에요. 신종 스트레스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신종 스트레스. 자, 우리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화상 툴을 아시는 게 뭐냐면 2차원 평면입니다. 그 사람이 다 붙여놨어요. 근데 사실은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1차원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내 사진만 걸어놓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밑에 화상 있고 이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하면서 또 요즘 교육은 혁신이나 참여 중심인데 이 참여 중심으로 참여를 해야 될 아이들을 따닥 이렇게 타일처럼 벽에다 박아놓고 그것도 조그만 화면에 요거 보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회의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우리 해보니까 본부에서 결국은 본부 지시사항만 내리고 야 이래가지고 브레인스토밍 일을 할까요? 브레인스토밍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한된 평면에 가진 이 형태에서 혹시 3차원 공간 화면을 넘어선 확장은 있을 수 없을까?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그 3D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그럼 요즘 화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거를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눈에 가까이 붙여서 눈을 쏘기는 겁니다. 눈을 쏘기는 건데 바로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니까 확장감 있고 공간감, 몰입감, 현실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감이라는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화면이 그냥 좀 그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화면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뭐 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저도 눈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가격도 다운됐습니다. 저는 몇백만 원, 홀로그램 같은 거 3천만 원, 300만 원 하거든요. 350만 원. 그런데 페이스북이 얼마나 재산 많습니까? 조그만 회사 하나를 샀습니다. 오큘러스라는 회사인데 페이스북 전체 자산의 17%를 주고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올 세상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막 사람들은 엉뚱한데 돈 썼다 하고 페이스북 주크복에 약간 돌았나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자 작년에 거기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걸 해냈습니다. 299달러 몇백만 하던 그걸 299달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팔린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팔립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요건데 제가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순서는 바꾸시고 세미나로 가서 설정해서 시간이 가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자 이게 이제 스페이셜이라는 그 공간입니다. 스페이셜이라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뭘 만드냐면 여기다가 3차원 이 공간 안에다가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이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이걸 좀 제가 사역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에 South African Mission이라는 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그 전시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오려면 여기서 이제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여기서 브레인스토밍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뭐 제 카메라도 넣고 예. 자, 이건 지금 이제 제가 화상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기 원하시는 손가락 움직이시면 지금 이게 여기 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에 다녀볼 수 있습니다. 예. 다녀볼 수 있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제가 한번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여기가 좀 뭐랄까요, 지금 와이파이가 좀 여기 약해가지고 좀 이게 지금 데이터들이 좀 뜨고 하는 시간이 지금 여기 접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나중에 3시 되면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오면은 이 안에서 같이 만나려고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데를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제 전시처럼 그다음 여기 이쪽에는 이제 또 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이쪽.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제 사회 보고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지도 같은 거. 여기 이제 뭐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이제 전하는 이제 공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거를 쓰고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여기 지금 들어온 이 South African Mission 이 공간에 모닥불 주위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럼 뭐뭐 들어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들도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뇌성마비 아이들 재활 사역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시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뭐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저기 뭐죠 여기 애들하고 가상으로 이거 들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면은 이게 쓰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눈앞에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이걸 잡고 내가 마시고 애들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애들 마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뭐가 더 필요하다 하면 바로 그냥 애들 컨택트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이거 저기 우리 고양이 한번 드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준다면 지금 보시죠 이게 화상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화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화상으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공간 안에서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흩어져가지고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지금 여기 훨씬 더 큰 공간이거든요. 그럼 몇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쪽 가까이 가면 이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쪽 소리가 돌아보면은 거기에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또 이제 뭐 좀 재밌으라고 또 여기 들어와서 이제 모닥불 주위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제 가느냐면 이제 음악 감상을 하겠는데 여기 이제 저희 아이가 저기 연주하는 게 뭐 나오거든요. 예, 뭐 하여튼 음악도 감상하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음악도 감상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공간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장 많을까? 여기서 만약에 아이들이 제 사회에 대해서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감동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걸 읽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요청할 거냐면 이제 너희 교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 한번 이대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보시고 다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뭐 지금 이것이 너무 약해서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원래 이거는 제가 들어간 이 공간은 스페셜이라고 원래 협업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이진아라는 한국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이 이진아 이분은 그 MIT 미디어 랩에서 이렇게 일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화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람을 내 공간에 정강연실로 초대해가지고 일할 수 없을까?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바로 지금 제가 들어가면 손으로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손으로 하고 끄집고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펼쳐놓고. 자, 근데 이게 비즈니스 쪽에는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교회라든지 어떤 우리 복음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제가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들어가서 설문응답하고 거기에 메일 남겨놓고 간단하게 스페셜 가지고 놀아라. 그렇게 해놓고 전시공간 방문하면서 여기에 요 뒤에 제가 아이템 같은 것도 숨겨놨거든요. 그 QR코드 찍어서 하면 내가 깜짝 선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가 셀카도 찍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제 아바타가 지금 저기 제 아바타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셀카 찍은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공간 한번 꾸며볼래? 내가 꾸미지 않고. 그럼 아이들이 금방 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이제 처음 해본 것인데 30분 안에 이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간 세팅은 되어 있고, 그럼 환경도 바꿔가면서 좀 밝은, 저는 아프리카 좀 약간 칙칙하고 좀 어두운 이런 배경을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만약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이거 만들 때에 여기 아까 저 슈발 말한 그런 지능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 4C, 여기에다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이걸 구현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진 자원이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임하는 우리들이 가진 자원이 있고 선교지가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지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미래가 되고 제 세상 복음 운동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일단 여기에 온 우리 팀들만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인력 리소스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인력 리소스가 필요하거든요. 또 컨텐츠 리소스, 우리 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아닙니까? 기술 리소스, 그 다음에 재원 리소스 이론이라는 이론 우리 황 박사님께서 또 열심히 또 재원도 충당하지 않겠나. 그다음 현장 리소스, 각 지역 선교사들, 그 다음에 촉진 리소스, 뭐 팀이나 서정 포럼 이 자체가 또 촉진 리소스, 또 그 다음에 기도, 운동, 또 KWMA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를 좀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차세대 선교를 위한 선교사 훈련 컨텐츠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현장 차세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거 필요하고, 훈련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포멀, 난포멀, 또 디센트라이즈드 이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예, 인도나 앙골라 이런 데에서 있던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